지난주에 개발법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명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개발법을 그렇게 잘 알면 정비법은 더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요즘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쵸? 날씨도 더워지지만 날씨 더워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지금까지 한 거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오.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문제 풀 때는 잘 듣는 거야. 문제 풀 때 막 책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픈북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근데 사실 오픈북 해도 못 찾아요. 자요. 어느 거부터 풀 거냐면 쉬운 거부터 풀을까요? 개념 정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 문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들려요? 개선이 들려야 돼. 개선이.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개선사업이구나. 됐죠?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오해의 X예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이러면 무슨 사업 나와야죠? 주택, 재건축 나와야죠. 개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틀렸죠 벌써? 안 읽어도 되잖아. 피곤할 텐데. 그쵸?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틀렸죠? 자, 이번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무슨 말이 들려야 돼요? 재건축. 오케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나. 열악하고. 열악 그러면 뭐 나와야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 나와야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 자, 키워드를 딱딱 잡아내야 돼요.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럼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관리. 자,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그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게 요령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됐나요?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맞죠? 그러면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는 개념 알았죠? 이거는 얘는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 스스로 방식만 가능하다. 이거를 또 이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어야죠. 개념이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옳은 거 찾았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보는 거예요. 이제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그럼 뭐에 신경 써야 돼요? 도시
환경. 도시 환경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단 맞죠? 근데 끝에 보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오해요, X예요? X. 무슨 환경?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틀렸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 신경 쓰면 돼요? 가로주택. 그쵸? 오케이.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정비구역에서 오해요, X예요? X. 정비구역을 뭐로 바꿔야 돼요? 가로구역.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요령입니다. 자, 요 문제 또 틀릴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가보죠. 다음은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모두 갖는 정비사업은 됐어요? 자, 그럼 박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은 의무사항이다. 조합 설립이 의무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딱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있어요. 개선사업 아니다. 관리사업 아니다. 그쵸? 도시환경 정비사업 아니다. 맞죠? 이 한마디에 이 세 가지를 딱 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 가로구역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비구역에서 안 하는 거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가로주택, 정비. 이 두 가지만 읽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딱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좋았어요. 61번.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그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왜?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 행위니까 함부로 못하죠.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라 그랬죠?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뭐 받아야 돼요? 그래요. 이런 것만 알아도 이거 답 쳤잖아요. 그쵸? 너무 쉬운 거. 찾았어요, 답? 나머지는 다 맞단 얘기예요. 또 이러면 안 돼.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 이거를 5글자로 줄이면 기득권자. 그렇죠? 기득권 보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좋아요. 이번에는 62번.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 모의고사 본 문제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4문제가 나왔네요. 정비법 6문제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주거환경 무슨 사업? 여기에서 뭐에 신경 써야 된다고? 개선 사업을 시행 시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다. 틀린 것은 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맞죠?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어떻게 알았지? 좋아요.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할 때,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럴 때는 세입자 세대에서 동의 얻으라고요. 그쵸? 예. 환지 방식으로 공급할 때. 맞죠?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이거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본 거니까 잘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안 물어본 다른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쪽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비구역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정비구역 등. 정비구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오예요, X예요? 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X죠. 정비구역은 누구만 지정한다고? 시장, 군수만 지정하는 거지. 도지사나 장관은 이거 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X가 빨리 안 나오네요. 자, 일단 틀린 거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봅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이 자들을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맞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빨리 얘기하세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좋아요. 자,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은, 계획의 기준 누가 정해주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이를 정한다. 맞죠?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당의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맞죠? 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뭐 받아라? 허가. 좋았어요. 자, 요거는 지난번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한 문제밖에 위에 또 나왔네요. 한 문제가 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 정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렇죠. 맞았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에? 이것만 읽으면 무슨 사업이에요? 관리사업. 관리사업이죠? 예.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뭡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 관리를 빨리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는 이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쪽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뭐 나왔나? 자, 이거 나왔네요.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고개를 저를 보시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죠? 예.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예. 정비계획에는, 무슨 계획에는? 저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맞죠? 자,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맞죠? 시장 군수면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거죠. 수리권자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무슨 계획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요?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 정비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X죠? 얘는 구체적 사업계획인데 무슨 타당성 검토합니까? 타당성 검토하는 건 뭐예요? 오케이. 잘 맞히셨어요. 잘했어요. 자요.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누가 정해주죠? 국장이 정하는 거죠. 됐나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요 문제 한번 가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중 관리처분 계획이나 환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 그러면 딱 하나만 찾으면 돼요. 관리처분 계획이나 환지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스스로 방식만 가능한 거 있죠? 무슨 사업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큰 소리로 얘기할 거는 주거환경이 아니라 관리사업. 그렇죠? 관리사업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답은 4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있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어떤 모의고사에서는 그거 나왔더라고. 다음 중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묶인 것은 그러면 뭐하고 뭐라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됐나요? 좋아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물어보는 건 뭐 비스무리하죠? 네,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시행자 중에 조합 갑니다. 아유, 너무 중요하죠. 그쵸? 조합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되고 나온다. 틀리면 사람도 아니다. 그쵸? 근데 요즘 강의하면서 병아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병아리들을. 조합에 관련된 거 설명해주고 문제 푸는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라고 합니다. 병아리 되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조합은,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단,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갑니다. 자, 그 정도 알고, 자, 얘 역시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뭐가 지정된 후에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자, 먼저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뭐부터 구성한다고요? 얘는 조합을 설립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에 대해서, 맞아요?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대표성을 떼야 되니까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가만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몇 인 이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하죠. 구성했다면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누구한테 받겠어요? 시장, 군수. 훌륭합니다. 자,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어보면 추진위원회니까 무슨 업무 하겠어요? 준비 업무하는 거예요. 무슨 업무 한다고요? 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준비 업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 준비 업무 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는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있죠?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됐나요?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해요. 자, 언제? 시장군수한테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후. 맞아요? 자, 항상 권리자를 선정할 때는 누가 정하는? 장관님이 정하는. 무슨 방식으로? 경쟁, 예찬. 그런 것도 공식이에요. 누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정하는?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설계자도 선정합니다. 누구도 선정한다고요? 설계자. 그 다음에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 줍니다. 됐죠? 준비 업무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서 받는 거 대신 받아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의 회칙이 뭐냐면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도 작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 있죠? 조합의 회칙이 정관이죠? 정관의 초안도 작성합니다. 됐죠? 그리고 준비 업무 다 끝나고 나면 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뭘 개최해요?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됐나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뭘 개최한다고요? 창립총회를 개최해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준비 업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립총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겠죠? 갑니다. 재개발 조합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그래서 이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이 작년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합쳐지는 거예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누가요? 추진위원회가 정관 초안 작성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죠. 갑니다. 어떻게 얻으라고요? 4분의 3, 2분의 1. 자, 보세요. 자, 관리처분 방식으로 들어오면 권리자가 비율이 높다 그랬죠? 4분의 3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2분의 1은요.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세요?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맞아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재건축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재건축 조합 설립합니다. 그리고 얘 역시도 정관 작성하겠죠? 자, 갑니다. 얘는 주택단지 쪽으로 들어가니까 동별, 뭔 별이요? 동별,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이 있죠? 얼마? 과반수. 이것도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시고 동시에 주택단지 전체 얼마? 4분의 3, 4분의 3. 동의 얻어야죠? 자, 근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어디가 아니라고요? 주택단지가 아니라고요. 이게 주택단지니까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 얻었다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할 때는요. 어떻게 얻으라고요? 4분의 3, 3분의 2. 그럼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설립 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안 합니다. 왜요? 내년도에 없어질 거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요. 근데 뭐 가로주택 지금 현재 있다면 걔는 다 찬성하는 거니까 10분의 8, 3분의 2. 좋아요. 시장군수에게 설립인가 받았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며칠 안에?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해라? 등기해야지 성립됩니다. 왜 등기해야지 성립됩니까? 얘는 법인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공법상 공익법인이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중요한 것도 갑니다.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있죠? 예?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면, 누구면?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에요. 됐나요? 근데 재건축 사업 있죠? 재건축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에 뭐한 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이 됩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보세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갑니다. 자,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수는 몇 사람?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수는 몇 사람? 한 사람. 토지 위에 지상권자 있어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토지, 여러 개의 건축물을 갖고 있어도 수는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자,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자, 이자들 중에서 뭐를 선임한다고요? 임원. 임원 선임합니다.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는데,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에서 선임한다고요? 총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합니다. 자,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두는 거 아시죠? 자, 원래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인데, 몇 명 이상인데요? 3명 이상인데, 조합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5명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일단. 자, 임원은 겸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겸직이 금지되더라. 이건 아실 수 있죠? 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돼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 자, 임원은 뭐가 없어야죠? 결격 사유가 없어야죠? 자, 여기서 결격 사유는 줄줄이죠?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않는 자, 두부 먹고 있는 중. 근데 여기에만 있는 하나가 있죠? 이 법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몇 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죠? 자, 멀쩡한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 퇴임해요. 어떻게 퇴임한다고요? 당연히 퇴임. 그래서 얘는 무슨 조합이라고요? 엣지 조합. 그쵸? 예. 저쪽 도시개발조합은 다음날 자격상실. 무슨 조합이라고? 찌질이 조합. 좋아요. 퇴임했다 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완벽하네. 됐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갑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와 임원들은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총회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근데 얘네들은 시행자가 누구니까? 조합이니까. 그쵸? 예? 예. 총회 의결을 거칠 때 됐어요? 반드시 원칙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고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려면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고요? 10% 이상. 근데 예외, 특례가 있죠? 조합원 20%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창립총회. 무슨 총회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무슨 서요?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리처분계획은. 됐어요? 조합원이 얼마 이상 직접 출석하라고요? 20% 이상. 됐나요? 자, 갑니다. 원래 총회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립총회는 뭐 소합 설립하는 이런 거 다 틀리니까 여기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얼마 이상이 참석해서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서 원래는 조합원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과반수. 근데 사업비 무슨 비요? 사업비 10%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면 돈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과반수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세요. 다만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비 사업비가요 10% 이상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습니까? 그랬더니 물가가 상승해서요.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나중에 분양 부지정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청산을 해버립니다. 현금으로. 그 청산한 금액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여기에 포함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두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작년에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총회에 웬만한 건 중요한 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뭐하기 위해서?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두어야 한다. 됐어요? 자, 갑니다. 대의원 있죠? 대의원은 조합장, 누구요?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의 의장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끝.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하나 가보죠. 정관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뭐를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드시 뭘 개최해서? 총회를 열어서 의결 거쳐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거 갑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에게 뭐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지. 인가 받은 거 바꾼 거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단 정관을 변경하는데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됐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다 뭐와 관련된 거라고? 어떻게 알았지? 다 안 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에 관련된 건 돈에 관련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갑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조합이 시행한다 이거죠? 사업의 비용은 누가 낸다? 시행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이거는 조합원의 수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고, 조합원의 수가 적으면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이거 조합원의 수 조정하는 거예요. 과반수 갖고 안 된다. 얼마 이상? 3분의 2. 자, 여기 보세요.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입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뭐요? 정비구역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조합원의 수는 많아질 거고, 맞아요? 그러면 돈 더 적게 내겠죠? 정비구역의 면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조합원의 수는 줄어들 거고, 맞아요? 그럼 돈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 같은 것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 다음에 조합의 비용, 회계, 돈과 관련된 거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자나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설계자나 누구를 선정한다고요? 그러면 뭐 줘야 돼요? 돈 줘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끝.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돼, 이거. 하도 많이 틀리니까. 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자, 전제 조건입니다. 정비사업은 원칙 누가 시행한다? 누가 시행한다? 누가 시행한다? 정비사업 누가 시행한다?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얘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뭐부터 구성해라? 추진위원회. 이렇게만 씁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죠? 걔는 다 준비됐으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거 내년도 없어지니까 안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추진위원회는 무슨 업무 한다고요? 맞잖아요. 추진위원회 왜 구성하는 거예요? 얘 설립 잘하려고. 그러니까 준비 업무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준비 업무 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거고요. 준비 업무가 다 끝나고 나면 뭐를 개최하라고요? 창립총회. 우리 아까 배웠네. 창립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합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됐어요? 자, 정관에 대해서 동의 얻어야죠? 어떻게? 4분의 3, 2분의 1. 빨리 외워두세요. 4분의 3, 2분의 1. 자, 이번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주택단지로 들어갑니다.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건 주택단지죠. 자, 주택단지가 아닌 곳은 4분의 3, 3분의 2. 또 아까 2분의, 이게 나오네요. 이상하네. 2분의. 자, 3분의 2. 외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라? 설립,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죠? 30일 안에 뭐 해라? 등기. 됐나요? 자, 법인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만 설명해 줍니다. 자, 재개발 도시환경은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수계산합니다.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자, 재건축은 누구만?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 됐나요? 좋아요. 임원 두나요? 임원은 둔다. 그쵸?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죠? 결격 사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안 잃는다 아니. 오케이. 총애를 둔다. 맞죠? 근데 자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끝. 됐어요? 끝. 이렇게까지 해주고 설명 자세히 해주고 한 번 더 해주고 문제 내는데 틀리면 됐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병아리를 부화시켰어요 제가. 자, 왜 이렇게 웃어요? 본인이 이제 병아리 됩니다. 나 몰라. 자, 무조건 되고 나옵니다. 조합은. 갑니다. 풀어보세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책 그만 보시고요. 잘 들으세요. 키워드를. 틀린 것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해당됩니다. 됐죠? 자,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대의원은 대의원 누구 물어본 거예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며 여기까지 맞죠?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해야죠? 여기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해 X예요. X. 4번이 틀린 거예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맞죠? 자, 또 여기도 조합 문제 나왔을 거예요. 조합 문제 무조건 되고 나와요. 갑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가 될 수 없는 자요? 조합원. 재개발 사업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지상권자. 조합원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 아이고 진짜. 아니 우리 병아리 한 마리 생겼습니다. 자요. 자, 재개발 도시환경이라면 누구라면? 아, 좀 아까 그 문제도 맞히면서 왜 틀려?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알면 뭐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배웠어요.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이런 것까지 공부했는데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왜 틀려? 웃겨 죽겠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지상권자 조합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토지의 지상권자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죠. 근데 그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아우 이렇게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우리 병아리 알아 병아리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래. 이제 병아리에서 인간으로 탈바꿈해야지. 자, 이번에 또 여기 나와요. 불안해. 자, 병아리 너만 대답해. 자, 다시 갑니다. 자,
재개발 사업,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재개발 조합이에요. 자,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좋았어요. 지금 노란색 병아리에서 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럼 얘가 틀렸겠네요.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조합의 이사입니다. 이사는 당의 조합원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문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문제 몇 번만 풀어보면 딱 맞춰요.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됐어요? 자, 잘했어요. 또 한 문제 나왔네요. 여기 밑에 이상한 거. 추진위원회입니다. 무슨 위원회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추진위원회는 무슨 업무 한다고요? 그거 잘하기 위해서 누구 선정한다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좋아요. 1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관리처분계획은 지금 여기 나오는데 얘가 추진위원회가 이거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1. 자, 여기는 뭐 나왔냐면 설계자 선정,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진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그쵸? 여기 없는 거 한번 또 얘기하면 창립총회 개최하죠. 그쵸? 운영규정 작성해 주죠. 네, 그런 거 알아두시면. 정관의 초안도 작성하죠. 그래, 잘했어요. 정비사업 조합에 관련된 문제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쉬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를 공부할 거냐면요. 밑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거 있죠? 그건 안 할 거예요. 넘기세요. 그거 하면 또 어려워해. 됐나요? 자, 대신 대행하는 거는 갑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니다.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됐어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시행자를 뭐해서? 대신해서 정비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알아둘 건 대행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자기의 이름 및 시행자의 계산으로 거기에다 줄 닦아놓고 알면 돼요. 대행자의 이름으로. 됐나요? 들어가는 돈은 누구의 돈으로? 시행자의 돈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 있죠? 그것만 알면 되겠고요. 자, 조합은 자, 이렇게 조합은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비 사업을 하려면 종전의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갑니다. 조합은 언제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거기다 줄 것이고
시공자 선정하는 거니까 총회에서, 맞죠? 총회에서 누가 정하는?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 무조건 되고. 무조건 되고 원칙은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이죠. 예. 근데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하잖아요. 그러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조합원의 수가 몇 명 이하면? 100명 이하면.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시행한대요? 토, 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입니다.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줄거놓고 규약에 동그라미 쳐야죠. 규약, 사인의 회칙이 규약이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도 있겠죠? 줄깁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거기다 줄이면 돼요. 시공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거기에 있는 거 없는 거 설명해 주면요. 원래는 누가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조합. 근데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한대요. 그러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함부로 정비사업 하는 걸 막아야죠.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뭐를 구성한다고요? 누구를 구성한다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요. 누가 시행할 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할 때는 조합 결성하는 거 아니니까 뭐를 결성한다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결성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 함부로 못하게끔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공자 선정해야죠. 근데 이럴 때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가 있어요. 주민대표회의가 누구를 추천할 수 있다고요? 시공자를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은요,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느낌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느낌들. 자, 원래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는데? 조합. 근데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됐어요? 조합이 아니니까 뭐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 그래서 주민대표회의가 견제를 할 수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느낌만 가지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시공자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조합하고 시공자가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을 하려면 반드시 낡은 건축물 뭐 해야 되니까 철거에 관한, 철거 공사에 관한 계획을 시공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안전진단입니다. 무슨 진단이요?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 그거를 알면 돼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정비계획 아직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수립하기 전에. 됐나요? 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요? 안전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갑니다. 안전진단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됐어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사고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요?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실시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뭐 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이런 거 있었네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됐어요? 예?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졌죠? 이 때가 되면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반을 제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재건축 사업이면 뭐부터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부터 실시해달라고 요청해야죠.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됐나요? 자, 안전진단의 대상입니다.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포함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제외.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됐어요? 누가 인정하는 거?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맞아요? 붕괴 우려가 있다고. 무슨 우려가 있다고요? 붕괴 우려가 있다고. 누가 인정하는 거?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는 다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시장, 군수. 안전진단 실시 여부의 결정입니다. 시장,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진단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고요.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죠.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및 요청한 자에게 뭐 해주라는 겁니까? 제출. 그래서 밑에 갑니다.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결정. 근데 5번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받은 시도지사라면 뭐 하다면? 필요하다면이에요. 필요하다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밑에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을 취소해버립니다. 왜요? X예요? X.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고,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응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시장, 군수가 부담하겠죠. 근데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래요.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예요.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왜 X예요? 오잖아요. 이거 여태껏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쵸?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뭐가 뭐야?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지. 누가? 시장, 군수가 인정하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죠?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를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안전진단에 관련돼서 이렇게 공부 한번 해봤어요. 자, 사업시행계획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